테두리가 디자인에선 테두리로 안 돼 있었어요. 그냥 바깥에 원형으로 돼 있었지만 나는 그걸 테두리로 하겠다라는 거고요. 포토샵에 가서 그러면 우리가 테두리의 두께는 이 거리가 두께가 되는 거겠죠? 저 거리를 확인해 볼게요. 선택 영역으로 대충 확인을 해보면 한 5픽셀 정도 있네요. 그게 맨 밑에 있는 저 원형의 색깔 봅시다. 원형 색깔이 흰색의 25%네요. 요거 더블 클릭해서 봤더니 흰색의 25%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한테 보더가 있어요. 보더 5픽셀의 실선의 색깔은 투명도를 넣어야 되니까 RGBA 해서 투명도를 넣겠습니다. 흰색에 25%가 있습니다. 자, 저러면 저 색깔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바깥쪽에 투명한 테두리 5픽셀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옵니다. 왜냐면 우리가 이 배경색은 어디까지 나와요? 보더까지 나오잖아요. 요소의 크기는 어디까지? 보더까지. 보더까지가 내 땅까지는 시멘트를 깔 수 있단 말이죠. 이해됐습니까? 그 시멘트 위에다가 덧칠을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죠. 그러면 배경을 어디까지 나온다라고 바꿔야 돼요? 패딩이나 컨텐트까지 나온다고 바꿔야죠. 배경의 위치를 바꿔야 됩니다. 배경의 색깔이 어디까지 채워지는지 그 속성, 백그라운드의 클립을 이용해서 여기에 넣을 수 있는 게 컨텐트 박스, 패딩 박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컨텐트 박스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 패딩이 없잖아요. 컨텐트 박스라고 해서 배경이 어디까지 나올지를 정해줬고요. 브라우저면 다시 한번 볼게요. 네, 그러면 지금 디자인하고 똑같이 나왔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바깥쪽에 이제 보더가 흰색의 25% 되는 게 만들어졌습니다. 자, 다음 미션입니다. 하단에 흰색의 사선을 만들어 주세요. 요 사선을 만들어 주십시오. 지금 제가 박스 친 게 힌트예요. 더 힌트를 드리면 이렇게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선을 만들어서 하단에다가 배치를 해달랍니다. 헤더에다가 사선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은 헤더에 before 또는 after에다 공간을 만들고 하시는 거예요. before 또는 after. 그래서 before 또는 after가 아니라 before and after입니다. 두 개를 만들어야 되니까. 우리가 보더를 주면 보통 그냥 단색으로 주면 당연히 이렇게 나와요. 근데 그 위에 색깔만 바꿔본 거예요. 그죠? 얘가? 요거. 해당 CSS 마지막 거부터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얘입니다. 마지막 거 박스 3를 보면 지금 위드와 하이트에서 3EM의 높이를 가지고 있고 두께 0.7EM에서 두께가 다 똑같아요. 그러고는 위쪽에 상, 우, 하, 좌해서 시계 방향으로 색깔을 넣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위에 색깔을 파란색으로 냈더니 위에 색깔 파란색을 잘 나오는데 여기 이 경계면이 사선으로 나오더라. 그래서 세 번째 거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 그러면 위드와 하이트를 똑같이 여기에 이 높이랑 똑같이 한번 줘보자. 그랬더니 이제 가운데 공간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우리는 어떻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위드와 하이트를 이번에는 얘입니다. 박스 1이 얘란 말이에요. 위드와 하이트도 주지 말자. 보더의 두께만 있어도 요소의 크기가 나오는 거니까. 라고 해서 두께를 아예 안 줬어요. 위드와 하이트를 아예 안 줬습니다. 그러고 보더의 두께만 줘도 나온단 말이에요. 아,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나머지 색깔을 다 투명하게 바꾸면 되겠네. 라고 해서 위에서 나머지 1번 색깔 빼놓고, 그러니까 시계 방향의 12시 방향의 색깔은 빼놓고 나머지는 다 투명하게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양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만약에 이게 사선으로 어떻게 하고 싶으면 여기까지도 채우고 싶었다라고 한다면 여기 그러면 두 번째도 색깔을 칠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에도. 자, 우리 모양을 다시 한번 볼게요. 우리 지금 디자인에서. 제가 아까 힌트에 박스를 어떻게 그렸습니까? 제가 이렇게 그렸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렸으면 사선으로 사각형을 여기에 이렇게 만들어 본다라고 하면 before after에다가 우리가 뭐 만들어야 됩니까? width와 height를 준다라고 한다면 width는 이만큼, height는 이만큼을 줘야 돼요.
그죠? 거기에다가 보더를 주는데 위에 1, 2번은 투명색이고 3, 4번을 흰색으로 주면 되겠단 말이에요. 위드와 하이트 확인을 해봅시다. 자, 위드를 아까 제가 픽셀을 주면 안 된다라고 했어요. 왜냐면 너비가 늘어나고 줄어드는 거에 따라서 지금 만든 사선이 바뀌게 하고 싶거든요. 네. 자, 그러면 반이잖아요. 그죠? 이 뷰포트의 너비의 반이란 말이에요. 50% 해도 되고요. 뷰포트의 너비 해서 50 VW 해도 됩니다. VW를 해서 볼 건데 VW의 주의점은 여기에서 우측에 스크롤바가 생기면 오차가 생겨버립니다. 이 뷰포트는 어디까지 포함한 크기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스크롤바 영역까지도 채우는 수치이기 때문에 퍼센트로 한번 해볼까 해요. 그래서 퍼센트면은 여기 스크롤바 제외하고 이 안쪽에 공간 100% 쓴다면 이렇게 되는 거고 50% 쓴다고 하면 이렇게 될 거니까 위드와 하이트를 넣어 보겠습니다. 하이트는 당연히 픽셀로 넣어줘야 되겠습니다. 하이트는 픽셀로 넣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높이를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컨트롤 클릭해서 디자이너는 어떻게 만들었나 보자고요. 디자이너는 얘를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저 사선 너는 어떻게 만들었니? 아니 뭐야 지웠네? 벡터로 해서 만들었군요. 그러면 선택역을 우리가 그려서 높이를 확인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선택역을 그려볼게요. 가이드로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여기 꺾이는 부분까지를 거리를 재보면 되겠죠? 이 거리를 재보면 높이가 나오겠네요. 그죠? 이 거리. 선택역으로 확인을 해볼게요. 네, 한 123 정도의 높이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작성해 볼게요. 비포 또는 애프터에다가 만들겠대요. 아니지, 둘 다 만들겠대요. 그러면 헤더를 기준으로 바로 밑에 쓰겠습니다. 헤더에 비포부터 해보겠습니다. 비포에 반드시 빈 공간을 만들고 라는 얘기가 있어야죠. 이거 없으면 아무 소용 없어요. 포지션 앱솔루트에서 절대값으로 위치를 잡겠다라고 하고 일단은 이 요소가 왼쪽에 딱 붙어 있고요. 아래쪽에 딱 붙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너비를 줄 거예요. 50%의 너비를 한번 줘볼게요. 그러고는 하이트가 123이 있었어요. 일단 그냥 대략의 위치부터 파악하기 위해서 임시로 색깔을 한번 줘볼게요. 이러면 사각형이 왼쪽 하단에 있나? 아마 없을 거예요. 이거 인덱스를 줘야지 나올 겁니다. Z 인덱스를 뭐 이 정도 해서 올려볼게요. 이 상태에서 브라우저 화면에서 보도록 할게요. 지금은 아직 뾰족하게 안 만든 거예요. 그냥 사각형의 회색으로 해서 만들어 봤습니다. 브라우저 화면에서 볼게요. 여기 잘 있네요. 그죠? 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한테다가 이제 뭐 해주면 되는 겁니까? 보더를 주면 되겠죠. 그죠? 위치는 파악이 됐고요. 그럼 백그라운드, 임시로 줬던 백그라운드는 지워버리고 보더를 줘보자고요. 자, 보더를 줄 때 아까 제가 사각형의 힌트를 어떻게 드렸냐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각형의 힌트를 이렇게 드렸어요. 그리고 여기에 선이 사선으로 이렇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파악해야 될 건 뭐예요? 보도의 두께. 보도의 두께는 당연히 이 두께가 보도의 두께예요. 상하, 좌우, 좌우. 그죠? 보도의 두께를 줘야 돼요. 자, 보도의 두께는 아까 123이었으니까 그거의 반이겠죠. 이걸 굳이 이렇게 소수점으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그죠? 할까요? 61.5 넣어주면 되겠네요. 그냥 120이라고 하면 124라고 하면 조금 더 쉽겠죠? 높이를 바꿀게요. 소수점을 떠지는 것보다는 124로 했어요. 그냥 62 주면 되겠죠. 상하는 62. 좌우는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비포에 여기다 하는 거죠. 보더의 두께 줘볼게요. 보더의 두께 위트 상하 62 픽셀. 좌우가 몇일까요? 자, 50%라고 했으니까 25%라고 하면 이게 나올까? 일단 퍼센트로 한번 줘볼까요?
25%. 이게 과연 될까? 보더의 컬러 줘보겠습니다. 보더의 컬러. 1번 트랜스페런트, 2번 트랜스페런트, 3번과 4번이 흰색이에요. 3번 흰색, 4번 흰색 이렇게 줘봤습니다. 자, 여기서 실수하면 안 되는 게 뭐가 있냐면, 실수하면 안 되는 건 지금 우리가 하이트도 줬고 보더도 줬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124의 보더는 그럼 바깥쪽으로 생겼겠죠. 안 그래요? 우리가 위드와 하이트를 주면 그건 컨텐트의 크기고 거기에 패딩과 보더가 붙어서 요소의 크기가 커지는 시스템이 기본이니까 박스 사이징을 보더 박스 해서 보더를 어느 안쪽에서 뽑으라고 해야 됩니까? 124의 높이 안에서 뽑으라고 반드시 해줘야 되겠죠? 그래야 넘치지 않을 거예요. 일단 이 상태에서 제가 궁금한 건 저 보더의 위드의 25%가 먹냐, 그걸 보려고 합니다. 저장하고 브라우저면 볼게요. 검사 좀 해보겠습니다. 검사했을 때 헤더의 before에 만든 거에서 역시나 보더의 위드의 퍼센트가 안 들어가요. 그러면 VW는 들어가나 볼게요. VW도 보더 스타일 안 줬구나. 보더 스타일도 줍시다. 실선을 안 줬네요. 일단은 25%는 아니고 20VW는 바꿨고요. 보더의 스타일이라고 해볼게요. 실선이란 얘기가 빠졌어요. 네, 넣어주세요. 실선으로 만들어 라고 해주고요. 25%는 안 먹고요. 20VW는 먹어요. 25VW 퍼센트는 안 먹고, 네, 퍼센트는 안 먹어요. VW는 먹습니다. 됐습니까? 살짝 올려줄, 아니야, 저 앵커를 살짝 낮추든가 그렇게 해서 위치를 잡아야 될 것 같아요. 됐나요? 그대로 복사해서 만들겠습니다. 애프터에다 만들면 되겠죠? 애프터에도 공간을 만들고 너빈 똑같고요. 방향만 다르겠죠? 일단은 오른쪽 끝에 있는 거고요, 이제. 그 다음에 여기 색깔이 3, 4번이 아니지. 1, 2번이겠죠? 위에 아니지. 2, 3번이겠죠? 여기에서 되려면 2번, 3번. 2번, 3번이 흰색이면 되겠어요. 저장하고 브라우저면 볼게요. 네, 이제 오른쪽도 만들어졌는데 얘가 살짝 아래까지 보이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 100VH가 아니라 조금만 줄여볼게요. 헤더의 높이를 조금만 줄여서 밑에 흰색이 좀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헤더에 가서 높이를 97 정도 해볼게요. 헤더에 가서 97 정도로 하고 저 앵커 표시도 아래로 조금 더 내려주면 예쁠 것 같아요. 이렇게 해볼까요? 헤더의 높이를 100VH가 아니라 97 정도로 줄이고 있습니다. 가보겠습니다. 97 정도로 줄였고 그 다음에 아까 A 태그요. 여기 퀵 링크의 위치를 지금보다 조금 더 내릴 필요가 있겠어요. 브라우저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중간에 딱 디자인에서 보면 중간에 걸쳐 있단 말이에요. 얘를 지금보다 조금 내려서 버튼 값을 조금 내려서 중간에 딱 맞춰주면 되겠죠. 한 25 정도 내려볼게요. 바텀 값을 25 정도로 내려봤습니다. 넣어보겠습니다. 여기요. 이렇게 하면 살짝 걸쳐 있겠어요. 디자인에도 이렇게 걸쳐 있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이렇게 해주셨으면 다음은 이제 로고를 배치해 보시는데 로고 배경으로 우리 할 거고요. 그 다음에 HTML 좀 잠깐 가볼게요. HTML에서 스팬 태그 안에다가 넣을게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하던 텍스트 인덴트로 글씨를 멀리 보내는 그 스타일이 아니라 최근에 네이버와 애플 방식의 마스크를 걸려고 합니다.